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홍기탁 씨 오늘 오후 굴뚝에서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2017년 11월 12일로부터 426일 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농성과 최근 단식까지 진행한 상태여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요. 파인텍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인 더불어민주당 울주로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도 그 마라톤 협상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네, 총 6차례 협상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2차 협상부터 사측하고 인사를 나누고 나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이제 3차부터 오늘 아침에 끝난 그 6차 협상, 그 21시간 마라톤에는 제가 내내 다 모두 배석을 하면서 양측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예. 어쨌든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합의서 서명식 사회를 봤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제 여러 번 사실 서로 박차고 나가고 고성이 나오고 하면서 뭐 협상이 깨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난한 과정이 떠올라서 가슴이 많이 뭉클했고요. 무엇보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결심을 해준 노사 양측에 감사했습니다. 실제 워낙 절박한 상황인데도 노사가 노조가 양보와 타협의 그 믿음을 발휘해줬고요. 또 사측은 대단히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줘서 정말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 오랜 고공농성 거다가 단식까지 최근 했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합의 서명서 끝나자마자 제가 전주에 또 지금 494일째 고공농성하는 분을 지금 만나고 막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두 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지방에 갔습니다. 예. 근데 그 두 분은 오늘 이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내려와서 지금 병원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중간중간에도 여러 가지 몸무게가 한 번은 뭐 48kg까지 한 번은 50kg 초반대까지 떨어져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단식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뭐 우리로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발생할까봐 노심초사를 해왔었습니다.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긴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의원님이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핵심은 불신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양측을 이번에 만나면서 조정을 하고 설득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노조는 과거에 이 구미에 있는 그 한국합섬을 스타플렉스가 이제 인수하면서 스타케미칼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고용을 승계하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막 좀 그 수지를 맞추려고 할 때 이제 폐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폐업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지회장인 그 창호 씨가 굴뚝에 올라가서 결국은 당시에 이제 그 노사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합의사항에 으로 이제 현재 이 파인텍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근데 파인텍을 만들어 놓고 실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너무 저임금이고 근로 조건이 안 좋았다. 이게 이제 그 노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요. 사측은 이제 노조가 너무나 심하게 그 이 회사 문제를 어렵게 했다. 회사 경영에. 이 아까 말씀드린 스타케미칼이 문을 닫는 과정도 그래서 불가피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텍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단협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이제 상호간의 어떤 그런 불신들이 너무 팽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신 속에서 한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로 복귀하더라도 일은 하지 않고 노동운동이나 노조운동만 하지 않겠냐, 노조활동만 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사측이 계속 보는 그런 불신이었고요. 또 노조 측에서는 결국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그 당초 한국합섬을 인수했던 그 스타플렉스의 대표이사분이 결국은 자기의 책임은 면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바지 사장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불신들이 아주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5년에 한번 그 노사 합의가 돼서 굴뚝에 올라갔다 노동자들이 한번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너무 적은 임금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네, 그때도 408일을 했었죠. 예. 예. 그러면은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을 혹시 이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 첫 자리부터 끝까지 배석을 했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자리부터 끝까지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에 보증 연수면까지라도 하겠다. 그리고 향후 이게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관리 기구라도 필요하다면 투자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오늘 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호 불신이 해소됐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행되는 과정이 더 앞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까지 배석했던 종교인들하고 저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보이지 않게 정부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 그 중간중간에 이행이 노사간에 원만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노사를 만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달리 반드시 이번만큼은 그런 다시 불행한 사태가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들도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합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이제 합의 내용의 핵심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말 양측을 오가면서 조정을 한 부분인데 이번 협상 시간보다는 정해 시간에 양측을 제가 만나면서 각기 서로 입장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플렉스의 이제 김세권 대표가 좀 더 이 파인텍의 그 경영의 책임성을 둬야 된다. 이게 이제 노조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노조는 원래 스타플렉스로 안 그러면 직접 자기들 고용하든지 5명을 아니면 이제 이 김세권 그 대표가 이 파인텍의 대표를 직접 맡던 이 두 가지 주장이 가장 주 내용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끝내 이제 어제 밤과 오늘 새벽을 거치면서 김세권 씨가 파인텍의 대표이사를 맡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예. 그 외에는 이제 고용을 올해 1월부터 최소한 3년간 보장을 하고 지금 뭐 수년 동안 그렇게 파업과 농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6개월간 유급휴가를 임금 100%를 주고 이제 갖기로 했고요. 올해 7월부터 이제 공장이 정상 가동돼서 이 5명을 업무에 이제 복귀시키는 거고요. 막판에 좀 쟁점도 이 공장 소재지를 어디로 둘 거냐 문제 가지고 되게 조정이 오늘 새벽까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평택 이남 지역으로 한다라고 정했고요. 그 외에 이제 보통 노사가 맺는 그 단체 협약을 올해 4월 31일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거기에 소위 노조 활동에 대한 즉 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타임오프를 부여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고요. 기본급도 정하고 그래서 이 하이텍제를 교육단체로 인정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사가 이게 이제 합의되면 그동안에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도 취하하고 또 일체 그 집회나 농성도 중단하고 예. 이런 현수막이나 시설물도 철거하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지금 네네. 보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뭐 이제 파인텍 대표가 이제 대표로 있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만 고용 3년 보장에 최저임금의 1,000원의 기본급을 더 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 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 근데 노조 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는 우리 법에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네. 426일 동안 농성을 해서 얻은 거라고는 최저임금에 1,000원 더 얻는 거. 그다음에 고용 3년 보장인데 3년 뒤에 또 해고가 나면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협상이 아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 뭐 이제 중재를 한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사측이 이제 법적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인텍 대표이사를 김세권 씨가 직접 맡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이제 노 측에는 가장 큰 명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부분들도 지난번 단협이 사실 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파업에 들어간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 단협에 들어갈 주요한 내용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가령 뭐 노조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포함이 된 거고, 이 타임오프 부분도 그동안 그 단협에서는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 예. 이 기본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함됐고, 뭐 이런 등등,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좀 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지난번 단협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는 의원님 말처럼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망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전향적으로 이렇게 노조 설립에 동의를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 악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글쎄, 뭐, 여론의 악화로 인한 압박감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스타플렉스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논리로, 사측을 엄청 미안할 정도로 제가 설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측이 이제 도의적 책임감과, 그 다음에 우리 저나 종교인들의 정말 읍소에 가까운 이 호소 영향을 좀 발휘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이 더 커졌을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클지 미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아주 많이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하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택시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은 울주로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더 할 텐데요. 네. 최근에 택시기사 한 분이 또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 택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고요. 저는 이제 마침 울주로 위원장이면서도 국토교통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부터 비공개 당정회에서도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우려점을 많이 제기를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충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시 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택시 산업을 이번에 돌아가신 개인 사업자나 그 전에 돌아가신 이 법인 택시 택시 노동자나 이런 택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열악한 이 근무 환경과 그다음에 수입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이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이번 기회에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업계 지원에 대한 전반적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책임있게 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이 카풀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고 그러면서 더 훨씬 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갖는 박탈감이 컸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정부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TF를 우리 당도 꾸리고 또 택시업계하고 지금 대화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테이블을 통해서 정부가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면서 이 카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불가피하다라면은 어떤 선에서 어떤 제한성을 갖고 할 것인지를 좀 더 소상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갈등 상황인데 카풀 문제 말이죠. 네. 이 중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 제가 이제 이번 중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파인텍이요. 예. 결국 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데는 진정성과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소위 접합 지점을 찾아나가는 것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서로 간에 불신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택시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정부는 택시 산업이 이렇게 하면 더 자연 고살하니 살리면서 그러나 또 새로운 이런 흐름을 최소한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좀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통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가 당리당략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거당적으로 택시업계하고 진솔한 대화, 훨씬한 어떤 그 택시산업 미래를 놓고 대화하는 장을 밟아 나가면 그 길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 만나봤습니다.